1960년대 알파인 A110과 2012년 알파인 110 50 컨셉카의 질주 영상이었습니다. 원래의 알파인 110은 1000cc, 1300cc 또는 1600, 1800cc 소형 엔진을 뒷바퀴 뒤에 장치한 RR 타입 레이싱카였는데요. 2012년 르노는 알파인 A110 50라는 이름으로 3.5L V6 엔진 고성능 레이싱카 버전으로 리바이벌 버전을 선보이기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알파인 A110은 태생이 소형, 경량, 저배기량 차였는데 그걸 카본 파이버 슈퍼카 룩 V6 엔진으로 뻥튀긴데 사람들은 다소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르노의 경영진과 디자이너는 원래의 오리지널리티를 찾아 경량 스포츠카였다는 본질에 집중하여 알루미늄 바디와 1.8L 터보 엔진으로 스펙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버전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알파인 A110은 레이싱카로서뿐만 아니라 승용차로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었는데요. 2인승 경량 스포츠카로 판매되어 큰 인기를 얻자마자 불운하게도 70년대 초 오일 쇼크가 닥치면서 단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Ridley's solution to license his designs to manufacturers such as Willys in Brazil made him something of a pioneer. A global energy crisis helped bring about the demise of the little Berlinette and almost of Alpine itself. Don't take your car out this weekend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경영진의 미래 예측은 빗나가서 오일 쇼크를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디자이너가 패키지 레이아웃을 할 때는 적어도 물리학적으로 고정불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 원칙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무게인데요. 탑승 인원을 포함한 차의 총 중량이 아닌 공차 중량을 기준으로 삼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엔진의 위치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어 모터의 무게보다는 배터리 팩의 무게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가 자동차 패키지 레이아웃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차의 뒤를 무겁게 하는 이런 레이아웃은 낮은 출력에서도 커브길의 다이내믹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저출력 엔진으로도 커브길에서 뒤를 날려 타는 파워 슬라이딩이 가능했던 것이죠. 포르쉐의 356과 911, 폭스바겐의 카르만기아, DMC의 들로리안 같은 차들이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 타입 자동차들을 이었습니다. 낮은 출력으로도 큰 다이내믹을 얻을 수 있는 차들이었죠. RR 레이아웃의 장점은 뒤로 쏠린 무게로 인해 급출발 시 타이어 스핀이 적어 빠른 가속을 얻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엔진 기술이 좋아지고 출력이 200마력, 300마력, 400마력, 심지어 1000마력에 이르는 현실에서는 RR 레이아웃으로 뒤를 무겁게 한다는 것은
운전의 재미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뒤를 날려 타는 운전의 재미를 맛본 운전자는 그 재미에 중독되어 메이커에 계속 그러한 차를 생산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메이커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 계속 그러한 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같은 레이아웃, 같은 형태로 70년째 생산되고 있는 포르쉐 911은 그러한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유저들이 중독되기도 전에 단종되었던 알파인 A110은 단종된 지 50년 만에 그 리바이벌 버전을 생산하면서 패키지 레이아웃을 전처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레이아웃은 리어 미드십 레이아웃이었습니다. 뒷바퀴 앞에 엔진을 두는 것이었죠. 1.8리터 터보 엔진으로 뒤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알맞게 날리면서 타는 현실적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러한 리어 미드십은 60년대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그 서막을 열었고, 90년대 들어 로터스 앨리스가 크게 유행을 선도했었죠. 로터스의 창업자 콜린 체프만의 선택은 단순했었습니다. 낮은 출력으로 고성능을 내는 방법으로 차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무게의 제곱배에 해당하는 만큼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문제는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하려다 보니 셰시 프레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간과되었습니다. 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을 선택했으나 차를 더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용접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본드로 이어붙이는 위험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FRP 쉘로 덮은 바디는 충돌 시 본드로 이어붙인 프레임과 함께 산산이 빠개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충돌 시험은 전방, 후방, 좌대각, 우대각, 우후방 대각, 좌후방 대각, 하프 오버랩,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 드로핑 등 9가지 이상 10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12가지 시험을 거치게 되고, 시험 합격 성적을 받은 차에 한해서 다음 프로세스인 자동차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 과정에는 방해 전파, 보행자 안전, 운전자 안전 등에 관한 제반 사항들과 등화 및 표시장치들의 적합성 등 자동차 주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사합니다. 디자이너가 그린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러한 물리적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태라면 그 스케치는
현실에 구현될 수 없습니다. 물론 디자이너가 이러한 충돌량을 다 계산하여 적합한 구조 형상을 설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구조적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